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 여름 연출한 최성우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날도 덥고 되게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오디세이 보러 저도 보고 싶은데 지금 이거 지구에 하느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호 역 맡은 김민혁입니다.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되게 놀라운데, 네, 아무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느라고. 안녕하세요. 저 그 축사 일 했던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저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입장하는 게 계셔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영화 좋은데요. 오랜만에 봤는데 여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우스갯소리로 오디세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요즘에 극장가를 메우고 있는 영화들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을 지향한 영화인 것 같고요. 좋은 의미에서 이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담는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 꾸준히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다시 드리는 건데 세 분 이제 부산에서도 뵙고 두 분은 또 이제 같이 관객석에서 영화 감상하셨잖아요. 다시 봤을 때 소감? 완성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이걸 지금 다시 보신 건데 보면 좀 다르게 다가온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이제 개봉하시기 전에 여러 번 이 영화를 다시 볼 수밖에 없으셨을 테고 지금 와서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 세 분 또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는 저는 그 편집 때 사실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좀 지루해서 너무 많이 봐서요. 사실 정확히는 이게 23년도 이제 부산에서 첫 상영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이제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뒤에서 그 관객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 중간중간 그 나가시는 분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무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조그맣게 봤습니다. 네. 다시 보면서도 그냥 힘들다, 지루하다. 아니요. 근데 이게 뭐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좀 많아서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아파가지고 네. 근데 뭐 보긴 봐야 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어렵게 봤습니다. 네. 어제 봤습니다. 네.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독이 쓰는 단어들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좀 이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한번 직접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보셨는데 저도 영화제에서 보고 처음 보는데 저도 부산에서 봤을 때는 보다가 이게 나가시는 분들을 보고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였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제에서 뛰기 전부터 이 영화를 집에서 혼자 보고 박수를 혼자 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또 다른 부분이 좀 많이 보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미지적으로 너무 볼 게 많은 영화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저께 스파이더맨 이제 보기 전에 그 세 편이 있는데 그 세 편을 새벽 2시까지 봤어요. 너무 재밌게 이제 보고 스파이더맨 이제 보려고 예행 연습 복습을 했는데 그거를 어제까지 보고 오늘 지난 여름을 보니까 눈이 좀 많이 편안하고
정신도 편안하고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아서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는 사실 너무 떨려서 뭐라고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그 새로 좋았던 게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아, 그 장면이 너무 새롭게 다가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시선을 좀 오늘은 봤습니다. 네. 편안하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힘들었다 이런 것도, 어떤 부분이 아팠다라는 것도 조금 다른 의미에서 공감이 가고요. 이 작품에 대한 가이드 질문을 제가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마이크를 좀 일찍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여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제작이랑 좀 달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매일 밥을 먹는 순간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감독님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낯설미 어떻게 이제 이런 홍천의 마을까지 감독님이 이끌게 됐는지, 시작 과정을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때가 이제 저 영화를 하겠다고 결정한 지가 아마 6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은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뭐라고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또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딱 그 30살 때인데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민하면서 좀 약간 그 술만 먹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 지금 먹고 있는 이 밥 한 공기에 눈이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이 밥이 지금 내 앞에 있으려면 이걸 누가 농사 짓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농부 그게 이제 떠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의 삶이 이제 뭔가 그 너무 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그 뭔가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뭔가 위대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들을 좀 보고 배워야겠다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이제 영화 만들어지는 메커니즘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완전히 그 바깥에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 특별히 이제 영화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지원해서 돈을 받고 시드머니 마련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전히 영화를 좋아하시던 분이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독학을 해서 시작하셨고, 제작비도 다 본인이 이제 일을 해서 모은 그 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한국 영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시스템 완전 바깥에서 그냥 정말 독립적인 작업을 하신 거고, 그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줬던 거랑 완전 다른 무언가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작 과정을 조금 한번 여쭤봤고요. 영화가 사실은 되게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 장소가 먼저 시작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두 분 배우님께 이 작품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어떤 제안을 받으셨고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지, 이 시작 과정을 두 분께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일단 최승호 감독이랑 저랑은 좀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고요. 네. 지난 여름이라는 작품을 찍기 전에 약간 십작이라고 해야겠죠? 하는 단편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편 영화를 찍고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저한테 공유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됐냐고 하면은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친구여서 네.
근데 저는 배우가 필요하고 이 배우는 감독이 필요한데 그냥 친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습작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들을 되게 많이 찍었어 난. 근데 사실 그것도 보통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힘을 모아서 만드는 단편의 형태도 사실은 아니었고, 그냥 둘이서 그냥 캠코더로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담는 걸 내가 좋아한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이제 뭔가 장편 한 작품을 해볼 수 있겠다, 뭐 그 계기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친구 사이시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후배였기 때문에 이제 공교롭게 제가 또 배우 일을 하고 있어서 역할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역할이다, 어떤 캐릭터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화 보시고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캐릭터인 것 같다. 그 일단 민우의 친구고요. 오래된 친구고 뭐 아버지 축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설정이었어요. 설정은 또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 나눴던 거는 민우와의 좀 이렇게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가 픽션이랑 다큐가 좀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경계가 거의 지어져 있는 민우 가족 내 상황이 픽션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소와 시간, 풍경을 통째로 다 담는, 한 계절을 다 담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세 겹이 거의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주신다면, 어떻게 이 마을에 가서 이 얘기를 찍기 시작했고, 거기에 극이 어떻게 붙기 시작하셨는지. 그 마을이었던 건 사실 되게 단순한데, 이제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저한테 시골 하면 그 홍천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거기 사셨어서.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그때 이제 뭐 논이라던가 그 농촌의 모습을 한번 봐야겠다고 했을 때 그냥 바로 간 게 그 홍천 그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마을 분들이 함께 이제 출연을 해주셨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그 농부의 삶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조금 뭐 안다고 해서 그거를 극영화로 풀고, 그거는 사실 뭐 자격도 없는데 일단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담는 게 반드시 필요해서 그냥 당연하게 다큐멘터리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영화를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구성을 봤을 때 그 생사의 순환을 꼭 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축사에서 그 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도 인간도 이제 그 자연의 그 순리대로 또 이제 그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다큐멘터리로 하겠다고 하면 좀 누가 돌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극영화로 처음부터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극영화의 요소들을 그 배우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최대한 이 두 배우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인물들, 그 어르신들하고 최대한 잘 좀 섞일 수 있게, 또 이렇게 과하지 않게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요. 네. 그 최대한 잘 섞일 수 있게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 때 얘기 듣기로는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마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넘어서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1년 가까이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 주신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됐었는지. 네.
당연히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였기 때문에 또 저희는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취재하는 것처럼 제가 몇 번씩 가서 막 말씀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특히 이 마을에서 어떤 시기에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뭐 이제 축사 운영하시는 선생님도 또 알게 되고 그게 되게 아마 이게 실제 촬영이 22년도인데 이제 저희가 처음 가게 시작한 건 21년도고 또 그래가지고 그 자주 오가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알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카메라 앞에서 부탁드리는 것도 되게 흔쾌히 해주시고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영화가 시간을 담는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흔히 수사적으로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럽다는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제작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독이 되게 덤덤하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가서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전작업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를 만드는 걸 1년을 투자한다. 근데 사실 하실 때는 투자라는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그건 진짜 쉽지 않은 접근법이고 이 영화가 시간을 담는다는 게 그냥 한 계절, 여름이 담긴 게 아니고 그 시간까지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거나 느껴지기 때문에 이 영화가 시간을 다루는 영화가 됐다라고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화나 이런 영화랑은 현장이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배우 두 분께도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감독 현장에 정해진 틀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작업이잖아요. 날씨를 기다려야 되고 계절을 기다려야 되고 배우로서는 또 어떤 특정 역할을 연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현장이 어땠는지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경험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지구인은 원래 그런 겁니다. 감독님한테 뭔가 고발하고 싶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있으면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과 실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 안에 그분들을 담는데 제가 화면에 비춰졌을 때 잘 녹아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일단 많이 했고요. 일단 정서적으로 가장 맞추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일단 이 현장의 특징은 뭐 레디 액션, 뭐 컷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 앞에서 뒤든 앞이든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무언가 이제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무언가를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준비하고 이제 뭐 오디오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제 딱 슬레이트도 치고 딱 이렇게 배우들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엄청 어려워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뭔가 로봇 그 AI처럼 갑자기 대사가 없는데 대사처럼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 과정을 겪다가 만들어진 게 지금 김현수 배우가 이제 카메라를 미리 켜고 그러니까 그 사인은 이제 그 기술팀들끼리만 사인을 주고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을 좀 이렇게 쓰고 막 그 작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촬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상업영화 어떤 걸 찍고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다음날 뭐 와서 이거 지난 여름 찍는데 이 영화가 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대사도 잘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많은데 제가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애드립을 쳤다가
된통 혼났던 기억이 지금. 야 너 그거 하지 마 뭐해 이러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랬던 기억. 혼낸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기억났어요. 네.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그래. 이모 여기 홍합이 없는데 이상한 걸 해가지고 혼났어.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처음 모내기 할 때 그 어르신들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하겠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느꼈는데, 그리고 제가 나오는데 좀 어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섞였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그래서 좀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근데 어르신들이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뭐 고발할 점은, 근데 이게 사실 그때는 막 엄청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지난 일이고 또 지난 여름에 있던 일이고 또 결과도 이렇게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또 스르르 녹아내리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게 엄청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 풀리고 다들 알아서 이제 미화해서 부산에서 만났죠 다시. 네. 원래 영화장이 그런 면이 있죠. 갈 때는 즐겨 먹고 종례산에 하다가 끝나고 나면 약간 군대 갔다 온 것처럼 이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이는 그 시간대, 아까 그 어르신들이 연기를 잘한다라고도 표현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연기와 다큐 그 경계가 거의 없는 작품이에요. 아마도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작법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 어떻게 보면 지난 여름이라고 하는 한 계절을 찍는 건데 결국은 언젠가는 비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시나리오를 써놓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때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상업 영화에서 그렇게 못하는, 저는 재현하는 영화랑 포착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현하는 영화는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다 구성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만드는 거죠. 포착하는 영화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후자에 가까운 영화고 몇몇 부분은 재현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때 발생했던 그거를 찍은 거예요. 다시 두 번 못하는 어떤 거가 찍혀 있는 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고, 이게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다큐랑 그 사이에서 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제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간 하나하나 다 돈이기도 하잖아요.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에 비가 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비를 실제로 아마 한 3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또 원래 소수의 스텝이긴 하지만 10명 안 되는 스텝이긴 한데, 그거는 또 기다려서 비 장면만 찍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4명이서 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거를 3일을 기다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기다릴수록 제가 이들의 식비와 그러니까 숙박,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계속 나가는데 정말 비가 안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도 비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초조했다가 이제 셋째 날 됐을 때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내려서,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또 저희는 또 전쟁처럼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또 막 이렇게 담고 저렇게 담고 그렇게, 그때는 좀 힘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은 안 났었는데 여쭤보셔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3일 기다리고 정말 이제 가야 돼서,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장비 이제 정리하고 차에 싣고 이제 출발하는데 진짜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차마 이거 미안한데 내리자를 못해서 그냥 거기까지만 찍었습니다. 아쉽네요. 그때 진짜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생각도 듭니다. 거기까지만 찍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완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했으면 다른 형태의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시작할 때 처음 여쭤봤어야 됐는데 제목이 이제 지난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버린 시간을 이제 회상하는 식의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담고 싶으셨던 어떤 의미나 마음이 있으셨다는 그 제목을 뭔가 좀 감정적으로 뭐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냥 되게 건조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지난 여름이 된 거는 이게 사실 영화가 이제 그 뉴스 장면에만 딱 그 2022년도가 나오긴 하는데 분명하게 2022년도에 강원도 홍천 배경이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기록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다음 작품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뭐 거기 나오는 그 생명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지난 여름이 됐습니다. 네. 이건 아주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저는 이 작품을 부산영화제에서 보고 되게 특별한 어떤 인연을 만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흐르다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나가고 흐르는 거. 아름다운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못 돌아오는 그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거나 흘러버렸을 때 그 가치가 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이 영화도 저한테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영화제에서 봤을 때 되게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왔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는 영화가 일종의 인연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영화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냐가 그 영화랑 내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분께 또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제가 여기까지만 드리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감정적인 하이라이트가 있거나 뭐 발산하거나 이러기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에 남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장면 찍을 때 너무 고생해서 기억 남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객석에서 관객 입장에서 보시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면씩만 나한테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뭔가 말을 좀 더 보태거나 설명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장면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 이제 담을 때 있잖아요, 차에 트럭에. 그때 이게 소 밥 줄 때나 염을 줄 때는 이렇게 철창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소가 이쁘기도 하고 눈망울이 그랬는데 이제 그 철창을 넘어가서 그 소를 마주하는 순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정말 실제로 들었고 그 씬을 찍을 때 배우로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소를 막 넣고 막 그런 실제로 그걸 하는데 제가 정말 저기 카메라 뒤에 있는 최승호 감독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무 이게 심장이 뛰고 위험해서 그런 기억이 이거 보니까 실제로 소가 이제 제가 약간 얘가 좀 서툴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제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와서 정강이도 밟히고 그리고 카메라도 보면 약간 흔들려요. 네. 그래서 그런 스펙타클한 액션씬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들고 있는 천이 이제 벽처럼 해야 소가 벽으로 인식하고 트럭으로 가는데 이제 현섭이가 이제 안 해봐서 밑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밟히고 밟혀서 저를 쳐다봤는데 제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 왜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촬영했던 친구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움직이고 그래서 그때 근데 너무 멋진 정말 거의 최고의 장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그 순환, 생사의 순환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업을 하시는 분의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되게 사실은 조금 우당탕탕했던 것 같아요. 그게 테이크를 2번밖에 갈 수 없었고 이거를 또 부탁드릴 수 없거든요. 그 2번인 이유는 그 선생님께서 그날 이제 소를 3마리 판매를 하시는데 한 마리 이제 태우고서 먼저 다녀오셨고 저희는 그 첫 번째 테이크를 완전히 날려 먹었고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아서 다 그냥 좀 해라 이러고 저를 쳐다봐. 근데 저를 쳐다봤다는 건 사실 카메라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제가 외면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감독님 표현으로 우당탕탕이지만 이 영화는 그런 순간까지 담아내는 게 영화의 결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꽤 많은 경우에 그 제약, 환경의 제약이 뭔가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우연처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감독님 그 씬이 되게 이제 뭔가 있다라고 느끼셨고 마음에 드셨다고 하니까 그게 카메라 너머에서도 전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민희 배우님은 오늘 보면서 우리 촬영 감독이 진짜 인서트를 잘 찍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저도 이따가 물어보고 싶은데 민우는 도대체 쟤는 왜 저러나 싶었던 게 그 저녁에 이제 제사 끝나고 골목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배웅해드리고 민우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네. 어디 가냐? 그러면 뭐 눈도 안 쳐다보고 되게 금방지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지나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서 계시는 그 장면이 되게 오늘은 눈에 남았습니다. 네. 머리에 정연이 너무 많아서 잠시만. 잠깐 시간을 드리는 겸해서 여러분의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정보가 없는 영화라서 가이드 겸해서 이제 테두리의 정보들 좀 드리는 질문 드렸고요. 마이크를 여러분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 먼저. 그거 안 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감을 제대로 다큐화 그걸 같이 혼합한 거는 저도 이런 경험은 저도 독립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저도 접하는 처음인데 저도 두 번째 보는 건데 그래도 스파이더맨 같은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의 대작하고 지금 붙고 있는데 일단 저도 열심히 내일도 예매를 해놨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 저도 부산 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국제영화제 가봤는데 근데 그때 개봉을 안 하시고 왜 그때 했으면 그때 호평도 좋았는데 했으면 훨씬 더 관객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왜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가지고 지금 대작하고 붙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 아까 또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다큐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제보다는 다큐가 접목시키다 보면 배우들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자연스러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님들 합니다. 네. 일단은 개봉에 3년까지 걸리게 된 어른의 사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네, 그게 사실 여기 와주신 분들
정확하게는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영화의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개봉 지원 그걸로 보통 독립 영화는 개봉을 해야 좀 어쩌면 또 돈을 쓰지 않는 수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 여름을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저희 배급사 대표님입니다. 저분이 이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작게 해보자고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는 제가 짧게라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영화는 이제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급사가 붙고 홍보, 마케팅까지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고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약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시스템 완전 바깥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독립된 영화인 거죠. 그게 또 장벽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영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일반 개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에 되게 호평이 많긴 했지만 선뜻 나서는 배급사를 썼던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사실은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네마토그래퍼에서는 되게 필요한 영화들 혹은 이 영화 개봉한다고 하는 영화들을 많이 개봉하고 계세요. 네, 다행히 이번 영화를 하고 이 감독님이 그 차기작도 만드셨거든요. 겨울밤에라고 하는 뭐 의도치는 않으셨지만 계절 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재작년이었나요?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초청이 더 상영이 됐고 그 영화는 이제 올해 겨울에 바로 개봉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냥 정말 뭐랄까 영화 한 편이 개봉하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니고 아까 스파이더맨 혹은 오디세이랑 기억난다고 말씀주셨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사실 그런 대작들이라고 불리는 블록버스터들이 다 점령하잖아요. 한 색깔의 영화만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 형편인데 그 가운데 전혀 다른 호흡을 가지고 온 영화들이 이렇게 관객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게 저는 정말 큰 뭐랄까 기쁨인 것 같고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 배급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까지 다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께 짧게 연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앞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 제작 단계에서 저는 최준 감독이랑 거의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고 어르신들 계속 인사드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할머님 분도 직접 섭외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뭐 느낀 적은 없었고요. 물론 현섭이랑 대사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맞추기도 하고 그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어르신들이랑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배우로서 무언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덜어낸다. 네,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게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덜어내는 쪽의 영화였고 연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먼저 들어주신 분께 한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1회차라 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디세이 언급하셨잖아요. 확실히 오디세이의 자극이 강렬해서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봤던 게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장점은 1시간 반 동안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았던 그런 좀 슴슴한 맛이 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단점이 있다면은 이 영화가 아이맥스로 개봉 못한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지금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강원도 홍천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름하고 맞는 이미지로는 혹시 어천도 이렇게 고려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뭐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이런 것도 고려해봤지 않았나 했는데 왜 강원도 홍천으로 했는지 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그 계절을 먼저 정하고서 한 게 아니어서요. 저는 그 짤을 보고서 농촌을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그 모내기하고 추사하는 그 시기가 떠올랐던 거여가지고 어촌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밥상에 생선구이가 있었으면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배경이 이뻐가지고 네. 바다를 담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바다. 제 다음 작품으로 바다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바다 좋아해가지고 3번째 영화였는데 죄송합니다. 영화 좋았어요. 네, 원래 이제 기자나 평론가들 옆에서 말 붙이는 게 직업인 거니까 이 영화가 정확하게 시공간을 담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가 시간을 담을 때도 있고 공간을 담을 때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쌀이라고 하는 쌀이 나오는 그 생명의 탄생과 이제 그 한 주기를 담겠다라고 하는 개전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홍천이라는 공간이 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겨울밤에라고 하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계절 연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어떤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 이야기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의 영화가 되는 것 같아. 언젠가는 이제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바다가 담길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연장으로 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고 어떤 정서나 감흥을 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종류의 영화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담는 작업이라서 더 특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수선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신 남자분께. 영화 잘 봤습니다. 2가지 빨리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 그 민호에 대한 그 전사, 왜 번아웃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전사요.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낮인가 어떤 웃기는 짤을 하나 봤는데,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법 해놓고서 사망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할 것. 네, 그런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제출할 것. 그걸 이제 그 짤을 보고 나서 웃다가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어르신 한 번, 할머니 한 번이 자기 아버지 남편을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이제 신고하러 갔을 때 한 번이, 2번이 있는데요. 각각 이 2번의 그 의미하는 부분 차이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전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그 이야기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또 사실은 너무 이야기 위주로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보통의 극영화처럼 민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저한테는 없어야 되는 지점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런 것들을 빼놓고 대신 그 뺀 지점을 제 바람이지만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그 각자의 어떤 그 감상으로 채울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좀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죄송 까먹었어요. 사망신고서. 두 개 사망신고서. 아, 네. 그게 저 그 사망신고서는 일단 반복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저는 좀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막 이미지가 엄청 예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남아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여서 뭔가 그 이질적인 것도 그리고 특별히 실제로 거기 면사무소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실제로 그 면에 가셔서 하실 거거든요. 그 생각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왔어요. 제가 연결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에 이제 그 5분의 주민 어르신을 이제 재산 떠나셨다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 문구를 넣기로 하신 마음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그분들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네, 그 이제 촬영이 2022년도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4년 전인데, 뭐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인사드리고 또 그랬었거든요. 특히 23년도에 이제 영화제 소식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거에 이제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는 그냥 기쁜 소식을 또 전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한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신 분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24년도에도 한번 그냥 저희끼리 그냥 그 홍천 근처에서 그냥 뭐 하루 뭐 놀다 오다 하면서 또 가서 또 인사 좀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소식들이 이제 조금씩 쌓였어요 저희한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개봉하는 거를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개봉 준비를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사실 지금까지 영화를 보여드린 게 따로 조금 영화를 편집해서 좀 더 짧고 이제 막 음악도 넣고 그래서 좀 짧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시는지 정도를 이제 보내드리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영화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마침내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봉 소식도 또 한번 전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홍천 시네마를 이제 대관을 한번 해서 어르신들 보여드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부가 영상처럼 이제 지난 여름 이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약간 영상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난 여름 틀고 그 영상을 틀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극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짧아서 좋아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런 오해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실제로 뵙고 하면서 뭐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조금씩 5분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쨌든 그 2022년도의 홍천의 배경이고 그 분들인데 이제 2026년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적어두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가 영원히 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릴 때마다 그해 여름이 지난 여름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도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 뒤에 계신 남성분 네 번째 줄에 계신 네, 감독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화 자체가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처럼 이제 느껴져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약간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이 한국에서 영화를 찍으면은 지난 여름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입니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영화에 대해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 영화에서 시간이랑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그러니까 자연이나 뭐 어쩌면 소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굉장히 정체돼 있고 이제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은 반대로 오히려 계속 흐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간에 안에 갇혀 있고 시간만 흐른다면은 우리가 맞이하는 건 사실상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야속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았을 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일단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사실 그러니까 뭐 그 희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또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주나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좀 못할 것 같고 다만 그냥 제가 좀 배운 게 있다면 그 농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꼭 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 하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영역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내 영역의 일들을 하고 내가 뭐 정할 수 없는 것들은 조금만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제 맨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마 그거는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드신 분이 꼭 아니라도 모두 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 분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어떤 희망을 느낀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희망. 희망. 사실 저도 최승우 감독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제 삶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절대 잘 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희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고 그런데 근데 희망은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엄청 희망찬 친구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어로서 이렇게 희망을 저는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제 좀 곤란하게 갑자기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냥 저는 이 영화 보고 되게 희망이라고 얘기하면 따뜻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아까도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그냥 지론이기도 하고 저는 지나가는 것들, 흘러가는 것들이 늘 아름답다고 느껴요. 좀 다르게 그냥 무용한 것들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은 어떤 시절이니까.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그냥 나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게 거기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게 뭐랄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때? 라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농부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죠. 그게 포기랑 낙담이랑 저는 완전 다른 태도인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향할 거냐라는 지향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이 영화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지난 여름은 지나갔지만 다음 여름, 그 다음의 여름이 계속 올 거고 계속 올 거라는 낙관을 가지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변하거나 감독님이 이제 알려주거나 나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한 3-4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볼 때는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도 감독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딱 한 부분 정도만 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이게 사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희망 말씀하신 거랑 이어서 사실 일맥상통하는 건데 1부, 2부에서는 사실 되게 다양한 죽음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인공이 어떻게 좀 죽음의 충동 같은 것도 좀 그런 것들이 주인공한테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3부에 가면은 또 반대로 거의 탄생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추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2부에 3부에서 내가 2부에서 3부로 이어질 때 주인공한테 그 햇빛을 집안에 있다가 어두웠다가 이제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 장면이 끝나면 이제 3부로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각본에 있었다면은 사실 그 햇빛은 감독님이 주인공한테 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주인공 인물한테 그 햇빛을 줬을 때 어떤 의미를 감독님은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좀 뭔가 계속해서 그 균형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비가 내리고 또 답답하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했어도 결국에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손톱을 잘라도 며칠 지나면 또 자라고 또 잘라야 되는 것처럼요. 또 비가 내렸으면 또 뭐 며칠이 됐든 아니면 다음 날이든 조금 있다가든 또 해가 뜰 거고 그 균형을 다시 잡고 추수로 넘어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추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또 탄생이 있고 또 그런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그 뛰어다니는 그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추수를 이제 맞이한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하는 놈도 있고 근데 또 여기에서 사실 어떤 민우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그게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해결되지 않고가 제가 찾은 이걸 진짜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찾은 결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추수하는 장면이 보여지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 진짜 죄송합니다. 이 괜히 단어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데 굳이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장면을 저는 충분하지 않나. 그때 이제 빛을 한번 따뜻한 빛을 주는 그 태도나 아니면 온정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이 또 돌아오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감독님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영화 겨울 날들 이것이 올해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좀 기점을 해주신다면 지난 여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또 영화제에서 공개된 두 번째 영화가 있는데요. 뭐 연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야기로서의 연작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또 이 두 배우가 또 출연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여름을 약간 반박하게 되는 심리가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 홍천도 2022년에 홍천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면이 저한테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겨울날들이라는 작품인데 서울의 겨울이고 그거 완전 절망편입니다. 절망편. 지난 여름에 비하면 지난 여름은 그럼 희망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또 12월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 분은 계속 같이 작업하고 계셔서 그 사실상은 공동 창작 같은 느낌도 있어요. 출연도 하셨고 그래서 감독님 버전으로 짧게 말씀 주셨는데 절망편이라고 두 분 버전으로 겨울날들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 주신다면 어떤 영화다라고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 아 이거 스포 될까봐. 서울이라서 이런 거였어요. 저도 이걸 참여를 했을 때 서울이라서 오히려 되게 더 저 자신이랑 가깝게 느껴져서 그럴 때 오는 느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 소개 겨울 엄청 추운 겨울에 서울을 담은 영화고 간략하게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 엄청 추운 겨울에 서울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거에 민우가 서울로 올라오는 그거까지 얘기해 주시죠. 그 되게 그러니까 둘 다 스포가 될까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본 입장에서 얘기하면 스토리 다 설명해도 스포 안 돼요. 스토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영화고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영화입니다. 이 지금 보여진 영화보다 훨씬 더 시간 공간에 그 집중되어 있는 영화에 다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의 잔상 같은 것들이 가라앉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희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제일 밑바닥에서 보는 시선에 가깝다고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흔히 얘기하는 절망적일 때, 안 좋을 때 오히려 저는 밝은 방향을 본다고 믿는 쪽입니다. 그 영화가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지난 여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뒤돌아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겨울날에는 정말 여러분이 그 도심의 한가운데 삭막한 시공간에 갇히는 것 같은 영화, 시간의 루프에 갇히는 것 같은 영화고, 흔히 뭐 이렇게 스토리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진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는 어쨌든 이미지와 영상 예술이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전달한 영화니까요.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영화까지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은 연작이 아니라고 했지만 스토리상의 연작이 아닌 거고 민우는 같이 이제 민우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거 빼고는 스토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영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는 제가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얘기하건데 유일한 영화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주 직경이 짧은데 한국 영화 중에는 이거랑 닮은 영화를 한 편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그렇고요. 아마 그 다음 작업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래서 이 작품들이 계속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 방면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첫 상영회 첫날에 이제 오셔서 봐주신 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봐주셨다고 하면, 어떤 느낌을 봐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마음을 약간 씨앗처럼 주변에 좀 퍼뜨려 주시고 얘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들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지난 여름 상영이 되게 오랜만인데 또 이제 질문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기억나는 것도 또 생기고 해서 앞으로 또 한두 달 GV가 있을 텐데 다 열심히 잘 설명 잘 하고 감사합니다. 영화제 이후로 개봉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승우랑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진짜 더울 때 개봉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분들 이렇게 제 생각보다 정말 훨씬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시네마토그래프 이현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영화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 할 때 그 카메라 뒤에도 있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도 이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그리고 이제 개봉을 한다 그래서 되게 떨린 입장이었는데 막상 전날이 되니까 이게 그래도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해서 제가 급하게 친구한테 연락해서 바로 어저께 얘기한 친구도 있고 엊그저께 이틀 전에 술 마실 때 와달라고 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 친구들은 이제 겨울날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고맙고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멘트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거면은 어떻게 좋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SNS를 하시면은 뭐 조그맣게 해시태그 해서 이렇게 리그램 뭐 퍼가요 뭐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